안녕하세요.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입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헝가리안 그랑프리는 2022 시즌 상반기 마지막 레이스여서 주목할 만했지만 한편으로는 문자 그대로 현란한 타이어 전략이 승부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던 레이스이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배틀과 화려한 추월쇼가 예전보단 많았지만 그래도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트랙사이드의 경쟁이 그 어떤 레이스보다 뜨거웠던 헝가리안 그랑프리. 팀마다 서로 다른 타이어 전략으로 복잡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리뷰는 포디움에 오른 팀과 포디움을 원했던 팀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선 결과입니다. 이번 예선에서 메르세데스의 페이스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Q1과 Q2 모두 주목할 만한 랩타임을 기록했는데요. 한편으로는 페라리와 레드불처럼 실제로 폴포지션을 노리는 팀들은 대체로 앞선 두 세션에서 100%를 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메르세데스의 일시적인 약진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Q2에서는 약간의 이벤트가 있었죠. 오스트리안 그랑프리 예선에서 세션이 끝난 후 Q2 베스트 기록을 취소당했던 페레즈에게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번복이었습니다. Q2 기록 하나가 트랙 리미트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취소됐는데 스튜어드들의 재심사 결과 위반이 아닌 것으로 번복됐죠. 레드불은 물론 페레즈도 예선을 진행하던 중 이 소식을 연거푸 듣게 되어 다소 당황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페레즈가 Q2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스의 케빈 마그누센이 그의 주행 라인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페레즈는 이 점이 못내 아쉽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페레즈의 예선 페이스가 썩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Q2 탈락은 아무래도 충격이긴 합니다. 한편 레드불은 또 하나의 이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Q3 마지막 플라잉 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막스의 차에서 출력이 떨어졌고 결국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허무하게 마지막 플라잉 랩을 진행하고 10번 그리드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사건은 이후에 벌어졌죠. 일단 페라리의 카를로스가 마지막 순간에 샤를보다 더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면서 폴 포지션을 차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꽤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진짜는 세션이 종료된 후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벌어졌죠. 조지 러셀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을 때 그의 랩타임은 카를로스보다 0.044초 빨랐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헝가로링에서 벌어졌고 그렇게 조지 러셀은 생애 처음 폴 포지션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들어 처음으로 메르세데스에게 폴 포지션을 가져다 줬습니다. 어쨌든 메르세데스가 이 정도로 올라왔다는 건 분명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일전에 논란이 됐던 토토의 인터뷰에서 그는 6대의 차가 포디움을 경쟁하는 편이 훨씬 더 재미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 재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팀별로 레이스 상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르세데스입니다. 결과적으로 메르세데스는 지난 레이스에 이어서 이번에도 더블 포디움을 차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막스를 1위에 두고 해밀턴과 러셀이 2, 3위를 차지했다는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이번 레이스는 페트로나스와 메르세데스의 250번째 그랑프리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다만 지난 레이스와 조금 다른 점이라면 희비가 다소 엇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쁜 건 루이스 쪽이고 아쉬운 건 러셀 쪽이겠죠. 사실 롱런 페이스에서 아직 업그레이드가 더 필요한 팀이기 때문에 러셀이 폴 포지션을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이후 카를로스에게 추월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러셀은 15랩 동안 소프트 타이어로 아주 잘 버텼습니다. 타이어 덕분도 있겠지만 생애 처음 차지한 폴시터여서 긴장도 많이 했을 텐데 간격을 크게 내어주지 않고 잘 버텼습니다. 19랩에서 다소 피트워크가 지연되긴 했지만 그래도 페라리의 꼬여버린 타이어 전략 덕분에 다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 31랩까지 샤르를 상대로 아주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 샤르에게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고 그렇게 2위로 떨어진 후에도 잠시 동안은 포지션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랩에서 피트인했을 때 타이밍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막스의 뒤로 들어가면서 포디움에서도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도 페라리에서 샤를의 하드 타이어를 다시 교체하는 바람에 순위가 올라갔고 2위까지 노릴 수 있을 듯 했습니다만 64랩에서 소프트를 낀 루이스 해밀턴에게 추월당하며 3위에 만족해야만 했죠. 한편 루이스 해밀턴은 레이스 중반까지 러셀에 비해서 경쟁 상황이 그리 많진 않았습니다. 초반에 랜도 노리스를 추격한 걸 제외하면 레이스가 반환점을 지날 때까지 루이스가 포디움에 오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죠. 그런데 그 덕분에 두 번째 미디움 타이어를 아주 오래 쓸 수 있었습니다. 러셀이 두 번째 스틴트를 23랩 동안 소화하는 사이 루이스는 32랩을 소화했으니까 미디움 타이어를 꽤 길게 쓴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이어를 바꾸는 시점이 아주 절묘했죠. 러셀보다 10랩 뒤에 소프트 타이어로 교환했는데 이걸로 카를로스와 러셀 모두를 추월하면서 2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조용히 지켜보다가 한 방을 노리고 타이어 전략을 적용한 듯 했고 그 결과가 보이자 토토볼프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죠. 이렇게 메르세데스는 롱런 페이스에서는 아직까지 페라리 레드불에게 다소 부족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타이어 전략과 타이밍만 잘 맞출 수 있다면 추월도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팀이 꽤 약해진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난 8시즌을 지배했던 팀인 만큼 타이어 전략의 절묘함, 레이스카의 업데이트 능력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결국 토토는 자신이 내뱉은 말을 어떻게든 실천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겠네요. 아무튼 메르세데스 예선 랩타임도 그렇고 레이스에서도 여전히 무서운 팀임에 틀림없습니다. 군인들은 보통 치열한 전투를 겪고 나면 전투력과 정신력 모두 엄청난 성장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실전 참전 경험이 군대의 전투력 평가에 있어 아주 중요한 대목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레이스에서 레드불을 보니 딱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레이스에 대한 감상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팀이 지난 8시즌 동안 누구를 상대로 해왔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빨랐던 메르세데스를 상대로 결국 몇 번이나 우승을 빼앗았고 시즌이 거듭될수록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는 사이 레드불은 자신들도 모르게 타이어 및 레이스 전략 분석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레이스카 퍼포먼스가 부족할 때 레이스 전략은 비대칭 전력으로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이번 레이스에서 막스의 우승을 만들어 주었다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레이스에서 레드불이 우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38렙 막스의 피트인에 있었다고 봅니다. 카를로스를 추격하다 조금 이른 시간에 언더컷을 한다 싶었는데 39렙에서 샤를과 러셀이 피트아웃 했을 때 막스는 그 둘 사이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었죠. 물론 곧바로 스피하면서 다시 순위를 내어주긴 했습니다만 지난 레이스에서는 샤를이 그러더니 이번엔 막스가 그러네요. 다행히 약한 스피니에서 곧바로 다시 복귀한 막스, 그리고 44렙에서 샤를을 추월한 다음부터는 루이스가 피트로 들어가면서 1위로 올라섰고 그대로 1위 포디움까지 달렸습니다. 사실 미디움 타이어로 남은 레이스를 다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만 막스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루이스 해밀턴만큼이나 미디움 타이어를 오래 사용하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죠. 예선 마지막을 망치는 바람에 사실상 우승과 거리가 멀어질 거라 단념도 했지만 이 팀은 포기하지 않았고 또 한 번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해본다는 생각으로 절묘한 타이밍에 언더컷을 준 덕분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우승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레드불 레이싱에는 제3의 멤버 레이스 엔지니어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트랙 위에서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도 트랙 사이드에서 지원해주고 함께 싸워주는 멤버들이 워낙 탄탄하니 쉽게 흔들리지 않죠. 좋은 차와 좋은 전략 그리고 좋은 드라이버가 있으니까 어지간해서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페레즈가 좀 더 분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난 레이스에 이어서 이번에도 페레즈의 페이스는 썩 좋은 편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레드불 레이싱은 이번 결과를 통해서 페라리보다 무려 97포인트나 앞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스는 샤를보다 80포인트나 앞서 있죠. 페라리는 이번 레이스에서도 한 개의 포디움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레이스 초반만 하더라도 우승 가능성까지 내다볼 수 있었지만 카를로스의 롱런 페이스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죠. 물론 러셀이 중고지만 소프트로 달리는 바람에 초반에 미디움으로 쫓아가기 어려웠던 것도 있는데 샤를보다는 전반적으로 카를로스의 페이스가 좋지 못했고 페라리는 피트인 타이밍을 통해서 둘 사이의 순위를 자연스럽게 바꾸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부분은 39렙 막스에 이어서 샤를을 피트인 시켰을 때입니다. 당장 막스와 러셀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고 앞에 있는 루이스와 카를로스와의 차이도 되도록 좁혀야 하는 샤를의 상황에서 굳이 하드 타이어를 왜 줘야 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부분을 생각해보면 페라리는 샤를이 하드 타이어 하나로 레이스 끝까지 버티는 동안 다른 팀들은 분명 미디움을 다른 타이어로 교체할 거라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트 아웃 후 막스가 샤를을 추월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드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때까지만 해도 하드 타이어가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수적이고 뻔한 전략이었다는 게 드러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분명 연습 주행 때 샤를의 하드 타이어 페이스를 체크했을 텐데 그들의 예상보다는 샤를의 하드 타이어 페이스가 너무 좋지 않았던 걸까요? 이번 헝가리안 그랑프리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바로 트랙 온도였습니다. 해가 뜨면 50도에 육박했던 트랙 온도가 절반 정도인 27도에 그쳤죠. 게다가 트랙 표면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이곳에서 하드 타이어는 대체로 우선순위의 타이어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샤를은 이 타이어가 아닌 미디움을 제안했지만 페라리는 하드를 지급했고 끝내 얼마 가지 못해 미디움으로 다시 갈아타야만 했죠. 그 사이 순위는 저 멀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카를로스에게 중고 소프트 타이어를 교체해준 시점인데요. 물론 새 소프트를 끼우면 타이어 표면을 벗겨내고 온도를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을 줄이고 되도록 빨리 경쟁에 돌입하려면 중고 소프트가 낫긴 할 겁니다. 여기에 언제 비가 내릴지 알 수 없으니 되도록 빨리 순위를 좁히고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반전을 노리는 방법도 있었겠죠. 하지만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결국 이번에도 페라리의 타이어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 전략이 먹힌 팀도 있습니다. 바로 알핀입니다. 알핀은 이번 레이스에서 유일하게 원스탑으로 마무리했고 하드 타이어로 46렙 그리고 48렙을 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8위와 9위를 차지했죠. 그런데 페라리와 이 팀의 입장은 좀 많이 다릅니다. 게다가 확실히 포지션을 굳힌 것도 아니고 불안 요소가 가득한데 굳이 하드 타이어라는 일차원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위에서 레드불은 좋은 차, 좋은 드라이버에 좋은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했죠. 페라리는 거의 매 레이스마다 셋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차량 고장이 아니면 드라이버 실수가 생기는데 그 중에 가장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 게 전략적 실패입니다. 사실 이번 전략은 미리 짜둔 시나리오에서 변주를 주지 못한 데서 온 실패로 보입니다. 이 팀도 레드불처럼 몇 시즌 뼈저린 학습을 해야만 비로소 역량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번 레이스는 트랙 위에서의 화려한 액션보다는 트랙 사이드에서 펼쳐진 치열한 타이어 전략의 싸움이었습니다. 헝가리안 그랑프리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기도 하죠. 꽤 복잡하게 레이스가 전개됐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레이스였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꽤 색다른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포뮬러1 레이스의 또 하나의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앞서 소개한 대로 이번 레이스를 끝으로 2022년 시즌 상반기가 종료됐습니다. 13번의 레이스가 끝났고 현재 레드불 레이싱이 431포인트로 1위, 페라리가 334포인트로 2위입니다. 그런데요, 메르세데스가 벌써 304포인트로 30포인트까지 차이를 좁혔습니다. 연속 더블 포디움의 효과가 굉장히 컸죠. 이제 포뮬러1은 약 3주간의 휴식 후 벨기에 그랑프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동안 체커스는 조만간 상반기 시즌을 정리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